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참 안타깝습니다. 26년 전에 정치판에 들어가서 대선을 경험한 것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남의 대선을 4번 해봤고 제 대선은 2번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진흙탕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성남 대장동 비리와 야당은 고발 사주가 뭉쳐가지고 자칫하면 역사상 유례없는 비리 대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여야 모두 구별 않고 이 모든 비리를 반드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담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평화 쇼였죠.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난 뒤에 핵 개발이 계속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이 정권 들어와서는 핵이 지금 끝까지 가버렸죠. 예. 아주 시원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상남자로 살아왔다. 그리고 요즘 페미니즘을 가지고 여성을 과도하게 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좀 째째하다. 여태 남자라고 얼마나 으스대며 살았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은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의원님은 안티 페미니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페미니즘의 문제를 그것은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예. 휴머니즘의 문제로 보고 또 페미니즘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머니스트시고 예. 안티 페미니즘은 아닙니까? 아예 안티 페미니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페미니스트도 아닙니다. 예. 가덕신공항이 매표성 사업입니까? 예? 가덕신공항이 매표성 사업입니까? 매표. 최재형 후보님께서 저는 매표성 사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가덕신공항 찬성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점은 뭐 말 안 바꾸셔서 다행이고요. 근데 홍 후보님 공약 보다 보니까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가스처럼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는 라스베가스랑 좀 다르잖아요. 라스베가스는 사막이고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왜 라스베가스랑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런 공약하셨습니까? 그거는 자연적인 환경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카지노는 발전이 사회적 부작용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작용이 큰 거를 라스베가스랑 완전히 다른 제주도에 굳이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카지노에 대한 홍 후보님 애정이 정말 지극정성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히 카지노 홍이세요. 왜 카지노 홍이냐?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카지노, 김해에도 카지노, 진해에도 카지노, 여수에도 카지노, 새만금에도 카지노. 그런 식으로 한 거요. 아니, 다 찾았어요. 이것도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완전히 카지노 주도 성장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전국 팔도에 카지노 만들어서 성장시키겠다. 이게 완전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제주도에 오픈 카지노를 하자. 그리고 영월에 지금 독점적인 카지노 이것을 전부 이익을 같이 묶어가지고 공동분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공항부지에 하겠다는 것은 후적지 개발입니다. 그 외에는 카지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월 카지노를 강원도에 있는 내국인 카지노를 전국에 지부를 만들어서 지부가 아니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부 카지노 이익을 공유제도로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누구랑 공유한다고? 그게 각 지역마다 지금 돼 있는 것 말하자면 제주도. 그럼 강원도에서 얻는 수익을 각 지역에서 얻는 수익을 전부 공유해보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한 새만금, 대구, 김해, 진해, 여수 이 카지노를 강원랜드랑 연결시켜서 각 곳곳에 카지노를 지부를 만들자는 그 뜻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엮어대니까 내가 참 근데 방금 엮어댄 게 아니라 이렇게 카지노 홍차를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이 이재명 방지법을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경험이 많은 우리 홍준표 의원께 의견을 여쭙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그거 실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정치인들이 모여본데 강제 수사권은 없습니다. 반드시 당이 특검을 밀어붙여서 특검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법조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것도 그 당시에 관할청에 있는 검사들입니다. 검찰총장도 이 당시에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특검 아니고는 어떻게 밝히겠어요? 검찰이 자기 자신의 전직들이 다 연루가 우리 법조인 있는데 내 윤석열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5라는 것은 네.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의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계획. 대북 계획인데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 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원래 작게 5027, 5029 다 있었는데 이게 다 폐기되고 네. 작게 5015가 2016년도 마지막으로 생겼어요. 네. 여태 모든 한미사령부가 연합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세울 때는 남침을 전제로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게 5015는 남침하기 전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북의 핵미사일이나 그게 발사 징후가 가장 커질 때 먼저 핵미사일 발사 지점을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발표를 해야 돼요.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걸 작게 5015를 하고 난 것은 과거의 대북 정책은 침략을 당하고 난 뒤에 방어적 개념으로 했는데 2016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자, 그게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이 이제 해야 질문을 합니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천대유 사건이 이래 심하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총장 계실 때 그 범죄정보과를 통해서 첩보받지 않았습니까?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총장을 할 때는 저를 좀 많이 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거는 범죄 정보에 그 일선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만 남겨놓고 내 이야기는 범정과를 통해서 네. 예? 저는 받지 범죄정보 못했습니다. 수집과를 통해서 전국의 범죄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총장한테 다 보고해요. 네, 그걸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받으셨다. 범죄 정보 활동 자체가 일선에서 인지를 할 때 그거를 허락해주는 역할에 중점을 뒀지. 그러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역할을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아니 범정과에서 한 거는 자, 홍준표 후보님, 자 다시 한번 모두 옛날 우리 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검사하실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두 후보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시자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후보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산층 보건대책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죠. 저는 손실보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 양극화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복지해 가지고 자꾸 저를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대책, 사회 안전망 대책이 저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재원은 또 말. 기본소득류의 포퓰리즘 정책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갉아먹는 세대 간 불공정을 유발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기보다도 기분소득이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나눠주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도대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퍼날라 줄 건데 그 미래 세대들이 전부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그럼 나 그 이야기가 네. 어렵습니다. 후보님, 예. 지난번 토론 때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다음에 허접하고 단순한 여자였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나고는 요번에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셔가지고는 그 우리 공화당 분들한테 이제 환영을 받으시고 거기에서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홍준표 후보가 진짜 홍준표입니까? 자, 내가 그건 답변할게요. 예.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예.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두 번째. 그때 영상이 하여튼 다 가만히 남아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 허접하고 단순했다. 죄송합니다만 토론의 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잠시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30초 찬스 쓰신 거는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할 시간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20초까지 예, 답할 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30초는 제 30초. 이미 쓰셨습니다. 예. 제가- 5분 30초를 쓰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허접하고 단순했다. 이건 최순실이 보고 한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아니, 그-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관훈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가서 말씀하신 게 박근혜 있는데 대통령 지금 와가지고 말을 바꾸면 문제는 어떡하십니까? 탄핵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탄핵 당해도 자, 싸다고 시간이 그거 인제 됐습니다. 와가지고 자, 그래 그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 혹시 지난 토론과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 여성 할당제를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경 문제에서는 남녀 간의 체력 기준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일종의 할당제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남녀 비율 제한 이런 거는 없애고요. 동일한 시험과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여성 군인이나 여성 소방관도 다른 체력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체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렇게 해야죠. 네, 제가 30분 그거는 써서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찬스를 쓰고 네. 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녀를 뽑는 게 아니라 경찰을 뽑는 겁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 체력 기준을 저는 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기준을 세워서 같은 기준을 통과하면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한 업무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앞으로 우리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님과도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를 그냥 두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편협한 기능을 없애고요. 양성평등부로 개편을 하는데 여성만이 장관을 해야 된다라는 낡은 기준 또는 잘못된 어떤 페미니즘의 집착 이런 것을 없애서 능력만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장관으로 구분하고 균형 잡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분 주도권 토론 쓰시고 30초의 찬스 발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찬스 발언의 속성상 질문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답변할 시간은 10초라도 줘야죠. 알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답변 기회를 안 드렸을 때는 제가 직권으로 20초의 시간을 드린다고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건 이미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께 남녀 평등 관련된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양성평등부를 둔다는 자체가 여성가족부의 또 다른 변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그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2년 내에 정규직화 추진한다라고 하셨다가 이번에 최저임금은 권고제로 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식이고 또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공무원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17년에는 이 모병제에 관해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후보에 대해서 젊은 층 표를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다 이러면서 모병제를 반대하시다가 지금은 모병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신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2017년도에는 경남지사를 하다가 네. 당이 괴멸되기 직전까지 가고 여기 뭐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밖으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보수진이 분열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당을 살렸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선에 출마를 했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그래 올라가면 이래 경제적 충격이 큰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내 반성하고 취소를 했고 모병제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전으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때 한번 보십시오. 자,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종전선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일본에 전개되어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좋습니다.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의 김영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김정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국가, 로우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 이런 불량 국가를 상대할 때는 제일 처음에 외교로 합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 안 되면 참수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국지전 타격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며칠 전에 미군 특수전 사령부 평택 기지에서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를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참수작전입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말씀하시죠? 공개가 됐어요. 예. 하고 난 뒤에 바로 북쪽에서 종전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하고는 원래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서로 좀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 종전선언이 의미하는 것이 북한의 그 침략이 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저는 없다고 됐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란의 술레이마니 장군이 네. 드론으로 참수작전 하는 거 봤죠?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이 외교로 못 풀면 그 다음에 참수작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한 100여 개 있어요. 네. 이게 2017년도 CIA 갔을 때 제가 미국 가서 CIA한테 받은 보고입니다. 벵글리 가서.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94년도 클린턴이 북폭을 하려고 했을 때 영변 YS가 막았어요. 그런데 YS가 그때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핵이 발전됐겠어요? 북핵을 만들지 못했겠죠.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순간적인 결심,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간을 준비하려면 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민주당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많이 홍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뭐 우리 홍 후보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만하면 뭐 저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네. 네. 자, 찬스 좀 쓰겠습니다. 자, 현재 40초가 남은 가운데 30초를 추가하시는 거니까 1분 10초 시간이 있으신데요. 요거 다 하고 쓰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 아까 좀 코로나 이후의 중상층 보건 대책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죠. 예, 전문가시니까. 그 중산층 서민들 중에도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는 뭐 80%니 88%니 전 국민이니 이렇게 돈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거기 이재명 후보는 요번에 경기도 1,300만 명 중에 25만 원씩 못 받은 253만 명한테 자기 돈 또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책을 진짜 중단하고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고는 제가 아까 이제 공정소득이라는 거 최재형 후보님 물으실 때 저는 사각지대에 없는 그런 현금성 복지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자, 3월이 되면 후보님, 자, 여태 시간이 대출 됐기 나간 때문에 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요. 3주 쓰겠습니다. 아니요. 저 5분간 주도권 토론을 하셨고 30초를 사용하셔서 저희가 30초를 더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유승민 후보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쓴 진행자로서 겁니까?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권으로 1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시간은 짧지만 압축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예. 자, 15초 쓰시겠습니까? 예, 예. 네. 내년 3월이면 이게 전부 그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예. 이 3월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31조 4호 보면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의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자, 여기까지. 이게 바로 세탁기입니다. 지난 5년 전 대선 때 공정 세탁기를 한번 돌리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낙선을 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모두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부패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선진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반드시 이걸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